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는 미국 기술주 훈풍의 1%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2680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구리 가격 상승의 전선주들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에 석유화학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일본에서는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세린 메이라고 해서 이 증시 격언의 한 축을 담당하는 5월이 또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한 주의 시작을 산뜻하게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선생님이시죠.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벌써 저희 상한가 스쿨이 1월에 시작을 했는데 5월이 또 다가왔습니다. 자, 주마던 저번 주를 지나 보내고 또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반등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좀 텐션이 어두웠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시원하게 분위기를 좀 전환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셀인 에이프릴이 너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5월 달에는 좀 바이 위주의 그다음에 이제 좀 반등 장세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들은 충분히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도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들도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됐고,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2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을 앞둔 약간 그런 좀 보여주기 식의 그런 좀 강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점점 이제 내성이 생기고 좀 면역이 생기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그래서 5월 달에는 뭐 이렇게 큰 호재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조용하게 시장이 흘러갔을 때는 뭐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뭐 미래 기대감들, 뭐 재료의 지속,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불을 좀 지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주에는 다소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걸 먼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저와 함께 또 대화방에 들어오신 분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리드를 해드리시는 분들께는 4월 달에 시장이 좀 많이 좋지 않으니까 좀 시간을 좀 가지면서 봅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5월 달, 이제 뭐 4월이 끝났잖아요. 5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했던 것처럼 4월 중순까지 했던 것처럼 빠르고 강한 또 수익 도전을 또 많이 또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좀 자막을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상승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우위의 장세가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오늘 자, 평상시 시장이랑 조금 좀 달랐던 점이 뭐냐면은 화면을 좀 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스피가 올라가려면은 약간 좀 공식처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반등,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약세 마이너스 1% 정도 가량의 뭐 하락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조금씩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제약 바이오 안에서 뭐 시총 큰 종목들이 지수를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살짝 좀 더해준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시총 탑 랭킹 종목들은 아니지만 시장의 흐름들은 뭐 중소형 종목들, 그다음에 뭐 이제 소외되었던 업종 안에서도 강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시장에서 좀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우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주요한 위치들을 이제 일단은 코스피는 넘어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오늘 이제 좀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위치가 오늘의 이제 지지점으로 다시 되돌리고 양봉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좀 아랫꼬리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은 4월달 하락폭 대비해서 아직 뭐 절반 정도의 반등도 나오진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오늘 뚫어놓은 마감 종가라던가 코스피를 따라가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크게 좀 부담이 되지 않는 듯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 분위기를 이렇게 뒤엎을 수 있을 만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가 갑자기 또 급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터리 쪽에서 악재가 나와서 급락을 한다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뭐 이제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차익 매물들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AI 그다음에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기술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또 재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또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 시장들이 좀 붙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배터리 종목들 안에서도 최근에 또 테슬라가 지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못 나왔죠. 이제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터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들어오는 또 매수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는 모멘텀 측면에서 다음에 나올 만한 또 이제 뭐 신제품에 대한 저가형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뉴스 같은 경우들은 증시의 분위기에 끼워 맞추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사들이 요즘에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계속해서 좀 비춰주고 있다는 점들이 투자 심리를 좀 더 강하게 회복을 시키는데 충분히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끝나는 4월과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5월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동안 했었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4월달에 조금 좀 위축이 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투자 심리들을 같이 좀 회복을 시키면서 시장에 기회가 왔을 때는 또 과감하게 그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내 포트가 계속해서 이제 좋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열심히 좀 짚어드리고 오늘도 제가 종목으로서 그다음에 강의로서 열심히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고 5월달에는 이제 많은 업종 안에서 다양한 이제 뭐 만물 랠리라고 하죠. 만물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이벤트들은 많이 지나갔고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면역력도 좀 생기는 시점이라고 하시죠. 자, 이 반등 증시에서 부디 악재 없이 기분 좋은 이 바이인 매일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주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또 YC케미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네. 또 저의 이번 상한가스쿨 이번 시즌에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좀 많이 언급을 드리기도 했고 또 좋은 수익률, 뭐 190% 이상의 상승률과 수익률이 나아주었던 종목인데 사실 YC케미 최근에 뭐 4월 달에 이제 시장이 반도체 종목들도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의 강도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깊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같은 테마라던가 아니면 유리기판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발휘를 한 것 같은데 오늘 YC케미 또 개별 이슈,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과거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강력한 끼를 보였던 종목이고 제가 제시드린 이후에 뭐 이렇게 등락들이 있긴 했지만 벌써 이 종목 하나로서 상한가가 3번이 나온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의 이슈는 다소 주춤했지만 충분히 앞으로 미래 기술로서 미래 모멘텀으로서 먹히는 내용이라는 거를 오늘 좀 증명을 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YC케미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월 달에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죠. 그리고 뭐 지금 190% 이상의 상승률이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이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셨을 테지만 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YC케미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쓴다라던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유리기판 관련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동종 테마와 그다음에 반도체 또 다른 순환매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증시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가비스라던가 제가 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유리기판 종목들도 제시를 드렸었는데 뭐 아직은 좀 부진한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부활도 이 YC캠의 흐름을 보면서 기대해보고 좀 가져가보고 그다음에 또 회복의 그 가능성들을 좀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이 막 급등이 나오고 이제 전고점 뚫으려고 하고 다시 막 조정이 나오는 사이에서도 ES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최대 수익률이 190% 정도가 나왔지만 저는 앞자리가 2 혹은 뭐 그 이상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여전히 좀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흐름과 또 강세를 좀 기대를 해보고 여기에서부터 불어올 수 있을 만한 또 새로운 또 순환매 그다음에 새로운 수혜 종목들을 같이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종목이야 뭐 거의 뭐 우리 전문가님의 시그니처 종목 같은 YC캠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또 상한가 가면서 31,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전날 이어서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유리기판 테마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지난주 방송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AS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출연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던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반등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종목들의 회복세를 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뭐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들의 힘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좋게 잘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지난 한 주가 다소 조금 좀 무겁긴 했지만 역시나 제가 제시드리고 제가 골라드리는 종목은 적중률이 상당히 좋고 저의 감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오늘 또 대주전자재료가 또 적중을 시키면서 좀 검증을 좀 시켜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흐름이 좀 잘 나왔어요. 장중에 한 5% 정도의 추가 상승률이 나와서 뭐 이제 10%대 두 자리 수익률까지는 좀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 번씩 좀 그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제시를 드렸던 부분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갈 준비를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재료의 명분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제시를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이 95,000원에 있는 이 매물대, 여기를 이제 두드리면서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할 거고 여기가 뚫리고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추가적인 흐름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것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오늘 좀 보여진 것 같아요. 95,000원에 그 매물대가 뚫리면서 이 종목은 오늘 종가가 96,000원 이렇게 나왔고, 다른 종목들보다 뭐 힘이 좀 더 좋게, 다른 이제 무거운 배터리 종목들보다 힘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됐습니다. 주봉상의 차트도 이제 막 바닥에서 돌파가 나온 뒤에 야금야금 또 위쪽을 두드리고 이제 N자형 파동을 만들어가는 초입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이 종목이 지금은 뭐 두 자리라고 해봐야 뭐 10% 이제 막 넘어선 그런 상황이지만 1이라는 앞자리가 또 2로 바뀌고 또 3으로 바뀌고 이런 그림들까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요즘에 또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테마성, 그 다음에 뭐 재료성 한 방에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좀 묵직한, 그 다음에 추가적인 흐름, 그 다음에 전고 좀 뚫어주는 액션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수익 내고 계신 분들, 지난주 제 히든 방송, 그 다음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같이 매수와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께는 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또 기회의장이 왔잖아요. 수익 구간들이 오고 이제 뭐 10% 가까운 수익률이 왔었을 때는 적어도 분할 매도는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좀 가져가면서 대응을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 말씀 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특징주 2시 반 구간부터 4%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죠. 알려주신 후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해서 가져와 주셨고요. 자, 이 종목 시장이 풀리면서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더 큰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계시니까 아직 담아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특징주,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좀 사랑하는 좀 몇 가지 업종들이 있죠. 네.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배터리,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반도체, 그리고 조금 좀 긴 시간을 두고 이제 K조선주.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은 뭐 한 종목 한 종목씩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엔진도 많이 올라갔고요. 하나오션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가 골라드렸던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흐름이 좀 좋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만약에 그 조선주를 좀 뒤늦게라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이쪽은 충분히 어느 자리에서든 따라 붙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제시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 종목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시장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종목들은 양봉이 좀 다 잘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보는 이 조선주들은 뭐 단기적인 전망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망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종목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보여줬었던 실적과 그다음에 2022년도까지 보여줬던 실적과 작년에 이제 연간 실적에 흑자전환 점프가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월봉의 차트를 보면은 대부분의 조선주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새로 모멘텀이 들어오는 내용들도 있지만 실적과 그다음에 펀더멘털 가치 분석으로만 봤을 때 조선주들은 아직까지는 적정 주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자막에 나가 있는 것처럼 저는 K조선주들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뭐 접근을 해보시려는 분들 그다음에 뭐 제 얘기를 듣고 같이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뭐 천천히 보시면서 뭐 물량을 조금씩 좀 더 태워도 좋으니까 좀 인내하면서 멀리 또 보고 가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발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 살짝 좀 스포를 해드리자면 조선주를 살짝 좀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조선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네요. 오늘 2.87% 상승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오늘 상승 출발한 다음에 장 마감까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간 종목이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이 반도체 다음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종목이 또 조선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이었고요. 대부분 단기적으로 조금 권해주시는 것과 달리 이 종목은 또 장기적으로 항상 보라고 하고 계시죠. 이 종목도 실적 흑자 전환이 강하게 나온 탄탄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또 수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제 방송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오늘 뭐 제가 제시드리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뭐 제 그 애정이 담긴 그런 업종과 테마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당장 잘 간 오늘의 재료성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오늘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오늘의 이제 마지막 특징주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재룡산업이라는 기업은 제가 이제 4월 초였나요? 3월 말이었나요? 반도체 얘기를 말씀드리고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력주들 안에서의 순환매, 그러니까 재룡 전기, 그러니까 같은 그룹 안에 재룡 전기가 너무 강하고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후속이 될 만한 기업으로 뭐 재룡 전기, 뭐 광명 전기 이런 종목들을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재룡 산업이 뭐 이제 어제 그다음에 오늘 사이에 굉장히 뭐 강한 급등과 그다음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 그런 종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뭐 상한가 종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상한가에 뭐 거의 근접하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상승률이 나왔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산업이 최근에 뭐 힘이 굉장히 좀 좋게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재룡전기가 과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좀 천천히 좀 따라가다가 한 방에 좀 터트린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동종 섹터 안에 이제 동종 뭐 종목들, 뭐 이제 뭐 전선으로 끝나는 종목이라던가 전기로 이제 끝나는 종목이라던가 요런 이제 좀 전압주들, 전력주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요즘에 힘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과거부터 잘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제시 드렸었던 광명전기라는 종목도 중간중간에 급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던 오늘의 특징주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되고 안 오르고 있다가 이 동종 테마와 동종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막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속주 개념으로 좀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한 방에 터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4월 달에 4월 초에 중순까지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수익들을 좀 많이 냈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먼저 가는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었고 시장에서 덜 부각이 됐는데 바닥에 있었던 HBM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새로 부각이 되는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새롭게 이슈를 붙일 만한 뭐 그런 새로운 반도체 안에서의 뭐 테마 종목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이 재룡산업이 뒤늦게 따라가면서 급등으로 이어진 것처럼 과거의 반도체 종목들의 새로운 종목을 포착했을 때처럼 비슷한 움직임과 비슷한 흐름을
같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의 관심이 이런 이제 전력주, 그 다음에 뭐 전압주 이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쪽을 충분히 주도 테마라고 이제 말을 할 수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룡 산업은 좀 아쉽지만 제가 광명전기에다가 좀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쳐드리고 그 옆에 이제 재룡 산업을 또 제시를 해드렸더라고요.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근데 뭐 아무튼 뭐 재룡 산업비도 제가 이제 좀 바닥에서 제시를 해드린 이후에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그런 상승률이 나왔고, 저는 오늘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이쪽 테마와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업종 종목들 충분히 이유가 있고 여전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주는 충분히 이쪽에서 또 나와줄 것 같아. 그럼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매매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그 다음 재료와 명분이 강력한 종목들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급등 종목들을 충분히 미리 선취하고 5월 달에 수익으로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에 녹여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특징주들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또 집중을 해주셔서 저희 강의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끝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재룡산업이었습니다. 오늘 26.13% 상승을 했고요. 오늘 전력주 또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전력망 수요 부각에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또 덜 부각된 전력주들 다뤄보셨다고 하니까 또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오늘 본방송 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짚어주고 계십니다.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이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첫 수업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수요일 날이 또 휴장이죠. 그래서 거래일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뭐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잘 준비를 해서 또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이 조금 좀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멀리 보는 장기 투자보다는 빠르게 성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수익을 좀 빠르게 최대한 좀 가져가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뭐 그런 모습들과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드렸죠. 그리고 4월 달에 시장이 좀 계속 빠지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 저도 좀 속으로 좀 많이 답답한 감들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상황 안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전환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뭐 이번 주에 그다음에 오늘부터 또 다시 준비하는 종목들은 또 빠르게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많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저의 히든 종목까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다시 또 집중을 하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위축돼 있지 마시고, 이제 타이밍이 오면은 보다 이제 그동안에 약간 좀 소극적인 대응들을 이제 적극적인 태세로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포트 관리도 이제 원활하게 되고, 또 좋은 기회 안에서 또 좋은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제가 뭐 알려드리는 내용과 그다음에 강의 내용들이 납득이 되시고, 그다음에 저의 의견과 동일하시다고 한다면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원픽으로 꼽은 또 히든 종목들도 같이 매매를 하시고 또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마치고 8시에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의와 함께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들을 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 하단 이제 자막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위쪽에 올라와 있는 이제 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셔도 이제 입장 링크가 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녹색 창이라고 하죠. 포털 사이트에 상한가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또 이제 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 사진을 클릭을 하셔서 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또 준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면 넘겨놓고 이제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시장에 이제 테마성, 단기성 종목으로 볼만한 내용들을, 키워드를 2개를 잡았어요. 하나는 이제 좀 가볍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이제 2번째 키워드는 보다 좀 심도 있게 좀 다루도록 할 텐데, 요즘에 뭐 시장에서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시장은 이미 뭐 좀 선반영이 된 듯, 뭐 이제 그거를 리스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이제 관련된 종목, 반사익 종목들을 찾으려면서 기회를 보는 그런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뉴스 기사를 볼까요? 자, 고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를 허용한다. 중국에서 새 관세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중국이 수출입 관세 등 다양한 조항을 담은 새 관세법을 마련을 했다. 요즘에 미국이 중국을 엄청 건드리죠. 엄청 건드리고 막 자극을 합니다. 막 관세 폭탄 막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더 보여주기 식으로 더 강력한 뭐 탈중국화, 그 다음에 중국 건드리기가 바이든 쪽에서도 그 다음에 트럼프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중국에서도 이제 뭐 좋게 받아들이진 않겠죠. 항상 둘의 기싸움은 굉장히 좀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뉴스로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뉴스들이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로 뭐 3배 인상을 추진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는 중국한테 관세 저렇게 많이 때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반사익 수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의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 뭐 땡땡 스틸 아니면 뭐 땡땡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떠올라서 막 급등하는 흐름들이 4월달 시장 안에서 시장이 좀 내려오는 가운데 좀 많이 보여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철강이랑 그 다음에 알루미늄 관세를 좀 중국한테 미국이 높게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뉴스 기사를 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보복 맞보복 격화가 되면은 한국은 이 업종 타격이 가장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강주들의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뭐 처음에는 반사익, 뭐 단기적으로는 반사익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종목들한테는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사익보다는 이제 뭐 글로벌적인 뭐 관세 장벽이 또 확대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런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이제 과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인한 뭐 심각한 문제들, 뭐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철강주들, 알루미늄주들한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좀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이제 그 철강 무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쿼터제라는 거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높은 고관세보다는 쿼터제를 이제 좀 채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막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나라가 물량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쿼터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도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단발적으로는 우와 이게 이제 좋은 거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철강주와 알루미늄 주들은 오히려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테마로서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다른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태양광 업계가 중국산 제품에 최고 270% 관세를 부과해달라. 뭔가 되게 더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죠. 뭐 많은 사업자 쪽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세 얘기와 관세 전쟁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조선 불공정 무역 조사, 한국이 조선주 반사익 볼 수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조선주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저는 조선주를 굉장히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가치 평가를 좋게 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내용 뉴스 기사들을 좀 봤는데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알루미늄 그다음에 철강주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 제가 실제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조선주들 아니면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뭐 태양광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찐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또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장이 지난 목요일 날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고 이럴 때는 실적으로 좀 멀리 보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또 강의를 해드렸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뭐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제시를 드리고 35% 정도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가지고는 세 자리 수익률을 충분히 도전을 해보고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저의 집착주가 된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도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 조선주들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실적 모멘텀들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에 대한 얘기를 약간 TMI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2년 전, 3년 전에는 적자가 너무 세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역대급 수주를 따내왔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매출에 반영이 되는 시기 2년, 3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막 2023년도 연간 실적부터 흑자 전환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실적의 개선 속도가 어느 정도는 위쪽으로 유지가 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기업들 대부분 메인 조선기업들은 지금 2년치, 3년치 수주 일감들을 이미 따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수주가 끊긴다 하더라도 2년 동안, 3년 동안 일감이 꽉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 성과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탈중국화 얘기들이 나오면은 조선업계에서는 우리나라랑 중국이 점유율 1위, 2위를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약간 좀 싸게,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 있게 이제 물량으로 많이 비비는 스타일이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조선들을 좀 더 비싼 값에 또 좋은 선가로 이제 좀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이제는 선별 수주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수주는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일감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수주들을 선별 수주를 해서 지금 쌓여 있는 수주 뒤에다 이렇게 붙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매출 액 혹은 뭐 영업이익의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게 이제 1차 곡선이 아니라 2차 곡선 느낌으로 더 빠르고 강력해지고 부스팅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들은 있겠죠. 앞으로 이제 조선업종이 뭐 지금도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보이지만 약간 좀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 이쪽으로 이제 트렌드들이 계속 바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황 자체에서도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점유율 싸움 안에서도 그다음에 이런 그 새로운 조선 사이클 자체가 저는 좀 멀리 더 강력하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밀리기도 했다가 뭐 작년에는 굉장히 잘 갔다가 또 조용했다가 또 최근에도 올라갔다가 또 조정도 나왔다가 이런 그림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이클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반복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전반적인 추이를 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예요. 삼성중공업이 저는 여전히 너무나도 바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한 매물대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그때 횡보했었던 이런 매물대를 돌파한 지 이제 막 초입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쪽에는 쌓여있는 매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과 이제 2020년, 21년도, 2022년도 혹은 그 전에 이때 쌓아놨었던 적자의 폭과 지금의 이제 영업이익의 그 흑자 전환의 폭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가는 그만큼 많이 벌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태양광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SDN이라는 종목이 태양광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견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테마로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다른 종목들은 좀 저조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대형주들도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SDN은 뭐 변동성이 많이 크고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뭐 대장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개별적인 매매를 좀 잘 풀어 가시는 분들께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바닥에서 뭔가 준비를 하기에는 지금 뭐 이제 클래식한 대표적인 뭐 그 대형 기업이죠. OCI라는 기업도 최근에 또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바닥에서 이제 좀 돌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보다 좀 가볍게 이제 가는 느낌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성 ENG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무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신성 ENG는 뭐 태양광 이슈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액침냉각 기술 이쪽으로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성 종목이니까 이 태양광 쪽에서도 한번 좀 관심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 아,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테마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의 뭐 조선주의 사랑은 뭐 여전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여기에서 이제 좀 기회를 보자, 이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특징주로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또 이제 같이 봤었죠. 그리고 관련된, 그러니까 재룡산업, 뭐 재룡전기, 뭐 땡땡전기, 뭐 땡땡전선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어요. 뭐 물론 외적으로 이제 뭐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업종의 주도 업종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열풍이 여전히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수렴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화전기라는 종목을 보면은 3월달, 4월달은 특히나 시장이 좀 암울했던 시기죠. 삼화전기라는 기업이 2개월 사이에 2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삼화전기, 그리고 이거 따라서 같은 계열의 삼화컨덴서도 요즘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삼화전기, 땡땡전기, 삼화전기 200% 이상의 상승률. 그 다음에 앞서서 보셨던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센데, 재룡산업은 재룡전기의 뒤를 이어서 후발로 굉장히 빠르게 갔어요. 2거래일 만에 6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보여줬었던 뭐 개파랑 뭐 저가 대비 최고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상한가 이상의 그런 상승률이 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그림과 다음 뉴스 기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AI 열풍과 이게 무슨 관계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뉴스와 현재 내용들을 한번 좀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AI 반도체에 이어서 원자력, 전력 인프라가 뜬다. 개선 필요성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그런 그 니즈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한테
그런 업종과 그런 테마의 종목들한테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되겠죠. 자, AI 가동을 위한 전력적인 인프라 개선이 중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AI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AI 시대는 올 거고 AI 데이터가 이제 막 이제 순환하는 시대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 되고 있는데 이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시키지?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시키고 아니면 이 전기의 소모량을 줄이는 방법들이 앞으로 미래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최대 10배에 달하는 전력 사용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시대에서는 지금보다는 전력이 10배 이상이 사용이 돼야 된대요. 근데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막 전력이 막 넘쳐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뭐 전력난 얘기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골치 아픈 미래의 과제거리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변압기나 그다음에 전선의 70%는 지금 25년 이상이 된 노후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차단기마저도 전체 차단기 중에서도 60% 정도가 30년 이상이 사용이 된 오래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려면은 이 AI 공장을 돌리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영이 되려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풀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24시간 운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의 전력 공급이 지속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뉴스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먹는 하마, 앞서서 표현했었던 내용이죠. 데이터 센터로 흔들리는 미국의 전력 수급. 자,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미국 전력 수급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또 있어요. 빅테크의 CEO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런 글로벌 메인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등등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로 전력 부족이 지금 심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부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뉴스 나왔던 거 보셨죠? AI, 오픈 AI라던가 그다음에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설립을 위해서 뭐 몇백조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력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력 공급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우선 관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 정도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힘을 좀 쓸만한 내용들이 됐구나라고 좀 납득이 되시죠. 자, 네 번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신기술을 직면한 이 병목 현상의 원인 자체가 지금은 전력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 전력 공급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을 때 충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과 그런 명분과 재료는 이 정도 뉴스들만 읽어봐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테마주는 요런 이제 좀 재료가 한번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명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해서 가려면은 지속성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자, 다음 기사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K전력에 그러니까 요런 배경이 나오다 보니까 K전력, 우리나라 전력주들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AI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확대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이죠. 두 번째, 국내 전선 전력기기 업계의 호실적 행진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에서 AI 반도체 생산 공장과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과 변압기 등의 설비 수요가 늘어난다. 아까 우리 미국 안에서도 뭐 변압기, 전선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력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주들도. 근데 이제 다음 뉴스 기사를 좀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흐름은 뭐 계속 동일합니다. 생성형 AI 전성시대, 데이터 센터의 수요 폭증, 한국의 전력 인프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뭐 데이터 센터의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일단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테마와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전력 인프라를 늘려야 된다는 니즈와 심각성이 인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고 확실히 전력 인프라 확대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키워드로는 미국이랑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탈중국화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전력 변압기 여기에 노후화에 대해서 교체 니즈가 굉장히 좀 많은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탈중국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중국이 이제 계속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이쪽 안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산 전선 전력기기 수요는 충분히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특히나 4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내 종목이 안 갈 때는 꼭 잘 가는 놈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뭐 전선주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전기주 종목들, 뭐 전압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꼭 특징주를 한 번씩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물론 뭐 4월 달에 반도체를 준비하기 전에 뭐 그런 종목들을 같이 준비를 했으면은 더 많은 수익들이 났을 텐데 지금 일단은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간 종목대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특히나 이제 제가 했던 방식들은 지금 시장에서 주요한 테마이고 그 다음에 뭐 1등 테마라던가 1등 업종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 그 재료와 그 모멘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수혜주들을 발견되지 않은 수혜주들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이쪽 업종과 그다음에 이쪽 뉴스와 이쪽 테마를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후속 종목을 찾는 게 우리의 또 과제가 되겠죠. 저는 반도체 종목들을 매매할 때도 그런 방식을 많이 썼어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과 SK하이닉스가 연일 막 랠리를 쓰다 보니까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AI 반도체, HBM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새로운 종목들, 바닥에서 너도 이쪽 관련된 종목이야?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은 한 방에 급등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스템이 제가 바닥에서 제시를 드렸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었던 YC캠이라는 종목이 190%를 갔었던 것도 그다음에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제가 2주, 3주 집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해드렸던 주요 구간들이 넘어가니까 하루 만에 뭐 상한가 터치 느낌으로 29% 급등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후속주들 주도 테마가 주도 업종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면은 그렇게 급등으로 이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저는 이 전력주들 전기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충분히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먼저 시작을 한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과거에도 3월 달에도 올라갔었는데 4월 달 한 달 사이에만 상승률이 140%가 올라갔고 오늘 전고점을 뚫는 52주 신고가를 또 쓰는 모습을 대원전선이라는 대표적인 종목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 격에 이제 그런 이 테마 안에서의 그런 이제 좀 먼저 선지자 그다음에 좀 대장 느낌의 종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4월 1일 상한가 스쿨 방송 화면인데
제가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3월 주가 상승률이 13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후속주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때 3월 달에 130%가 올라갔었던 재룡전기를 오늘 보니까 이 재룡전기는 상승률이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과 4월 달을 더해 보니까 3월 달 안에만 이제 뭐 130%가 올라갔는데 4월 달까지 추가를 하니까 바닥에서 210%의 상승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확실히 얘가 아직도 진행형이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닥에서 시작될 수 있을 만한 아직 부각이 안 돼. 이 테마의 유행을 수급으로 받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의 상한가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가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연일 강세 흐름들을 계단식으로 재룡전기처럼 대연전선처럼 이렇게 보여줬던 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힘을 잘 주고 있다 보니까 너도 관련된 종목이고 부각될 수 있어.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해지니까 바닥에서 돌파가 되고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주 순환매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주 LS 에코에너지 이 종목마저도 전력 수요 급증의 수혜를 받을 것 같아 이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테마와 이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 같은 방식으로 LS 에코에너지처럼 아직은 부각이 덜 됐고 바닥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아. 제가 제시드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차트로 보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 이 종목도 바닥에서 돌파 구간이라던가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제가 종목을 선취하는 방법에 포착이 될 수 있을 법한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 이제 충분히 부각을 받고 후속주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종목을 저는 오늘 원픽 종목,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 돌파 구간이 시원하게 나왔죠. 제가 좋아하는 윗꼬리, 그 다음에 전고점의 언덕을 넘어주는 돌파 구간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돌파가 나왔고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 아직은 부각이 충분히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하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요거를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대화방에 들어와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검색창에다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클릭하셔서 방송에 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또 같이 매매하고 제가 1월 달에도 수익 잘 드렸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들어가면서 상한가 종목을 히든 종목에서 얼마나 많이 또 내드렸습니까? 근데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투자 심리가 또 회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공격적인 또 매수 포지션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때마침 좋은 종목이 좋은 타이밍에 잘 포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좀 겸손하게 단기적인 목표치를 이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대까지만 했었을 때 음봉에서 잡으면은 대략 한 20% 정도 가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한 방에 급등이, 그러니까 재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한 방에 급등이 되는 종목들이 이 테마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 수익 20%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좀 자신 있게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두 번째 이슈를 보면은 이 종목이 원전 최고 등급 인증 부각 기업, 그러니까 이제 전선 전압 종목이 되기도 하지만 원전 테마를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늘도 원전 종목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요즘에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관련된 이슈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내달 UAE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300억 달러의 투자 보따리는 어디로 가느냐. 중동머니, 오일머니가 들어온다는 거는 과거에 사우디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방한을 하는데 투자 약속을 어떻게 체결할까 이게 또 기대감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산업이 원전과 방산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시드린 이 히든 종목은 과거 UAE 원전 2호기 송전 개통 연결을 성공했었던 이런 이제 직접적인 이 국가와 연결되었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으로 가든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압 테마로 가든 충분히 좋은 재료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 테마 안에서 과거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4월 4일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광명전기,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광명전기도 대략 한 20% 정도 상승률이 적중이 됐고요. 다음 차트
광명전기도 적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룡산업은 오늘 특징주로 보셨다시피 단기간 안에 또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닥에서 안 오른 종목들을 선정을 해드렸을 때 이런 좋은 결과치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주다 보니까 이번 종목도 충분히 또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조금 더 좀 보다 신경을 써서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 진행되는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랑 같이 같은 의견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좀 같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동안 또 많은 수익을 드렸고 실력으로 검증을 시켜드렸으니까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4월 달에 약간 좀 저조했던 계좌 수익률을 한 방에 한번 뒤집어 보도록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전달해 주고 있으니까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이 톡방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